네. 네. 새로운 하루가 밝았네요, 여러분. 1월 30일이고요. 저는 이제 퍼저 매콤하게 응용하기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최수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 발표는 크게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 주제에 대해서 필요한 배경 지식, 그리고 제가 작년에 진행했던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작성을 했는데, 이게 드론에 기반된 거여서 드론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을 지으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소개입니다. 이제 저에 대한 소개가 조금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저는 이제 크게 세 가지의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대학생인데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사이버보안학과에 소속이 되어 있고요. 어, 그리고 부전공 제도랑 같은 건데, 아무튼 융합 전공으로 융합보안학과, 그리고 저희 사이버보안학과 해킹 동아리인 퀄리티까지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트리 BOB 10기 취약점 분석 트랙에 소속되어 있고요. 현재 탑30에 선발이 되어서 앞에 얘기했던 재영님과 같이 고통을 열심히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팀 H4C 같은 경우에는 작년 5월에 합류를 해서 다양한 활동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내용은 뭐 제 웹사이트 가면 있어서 이거는 생략하도록 할게요. 네, 오늘 내용이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프로젝트 내용이 되게 많은데 그중에서 딱 한 가지만 하나의 방법론만 들고 와본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생각을 하면서 들으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다라고 해서 어텐디 테이크어웨이라고 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퍼징이란 게 무엇인지, 그 중에서도 커버리지 가이디드 퍼징이 무엇인지, 그리고 새로운 환경에서 퍼징은 무엇인지, 여기서는 이제 드론이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퍼져 변형하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배경 지식입니다. 사실 이제 앞에 민웅님이 말씀해주신 거랑 상당히 겹쳐서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퍼징이라는 게 나오게 된 게 이 워게임을 풀 때랑 리얼월드에서 취약점을 찾을 때랑 간극을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워게임 폰오블 문제를 푼다고 생각을 하면 바이너리가 주어지겠죠. 그리고 그거를 아이다로 돌려서 엑스레이를 해보고 뭐 취약점을 찾아가지고 그 스크립트를 작성을 하면 풀린다. 뭐 플래그를 얻을 수 있다. 뭐 이런 감성인데 리얼월드로 넘어오면 어, 과정은 똑같아요. 과정은 똑같은데 코드 분석을 하려고 보면 내용이 너무 많아요. 일단 실제로 취약점이 만들어지려고 만들어진 프로그램이 아니기도 하고, 그리고 기능도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최악의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그 취약점을 분석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최악의 상황에서는 취약점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봤을 때 무작정 분석을 하기가 조금 부담스럽다. 이런 감성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퍼징이라는 게 나오게 되었는데, 누군가 저에게 퍼징이란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이제 그냥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효과적인 브루트 포싱 툴이라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얘기는 뒤에서도 계속 할 건데, 일단 위키피디아에서 들고 온 정의를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퍼즈 테스팅 혹은 퍼징은 소프트웨어 테스트 기법으로서 컴퓨터에 컴퓨터 프로그램에 유효한 예상치 않은 또는 무작위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왼쪽 아래를 보면 정말 대략적인 구조가 그려져 있어요. 보면 임의의 데이터를 만들어서 입력을 해주면 소프트웨어가 실행이 되고 취약점이 발견되거나 발견되지 않습니다. 정확히는 크래시 발견이라는 표현이 맞겠죠. 근데 아무튼 크래시가 발견이 되면 그걸 가지고 분석을 하면 될 거고 크래시가 안 나면 그냥 정상적으로 뭐 어떻게 처리가 된 거니까 뭐 어쩌겠어요. 다시 도루묵을 해야겠죠. 그래서 될 때까지 반복을 하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건데 그냥 말은 되는데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한 건가? 라는 느낌이 올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수많은 취약점들이 이런 퍼징을 통해서 발견이 되고 있고, 그리고 대기업들도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논문도 계속 이렇게 나오는 거를 보면 정말 기승전 퍼징이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오늘 되게 많은 종류의 퍼징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커버리지 가이디드 퍼징이라는 걸 보도록 할게요. 이제 커버리지 가이디드 퍼징이라는 거는 어, 퍼징인데 커버리지 가이디드예요. 그러니까 커버리지를 따라가는 퍼징이라는 소리인데 커버리지가 뭔지 알면 되겠죠? 이제 커버리지는 코드 커버리지를 뜻합니다. 어,
이거는 쉽게 설명을 하면 여기 그 이해를 해보려고 그 오른쪽에 잠깐 아이다의 내용을 한번 복붙해봤는데 이제 컨트롤 플로우 그래프라고 하죠, 보통. 이런 내용들이 이제 분기점, 뭐 if문이든 뭐 스위치 케이스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분기문이 생기게 되는데 그런 것들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어떻게 작동할지가 달라지겠죠. 근데 이제 아니, 그 취약점 분석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에서 되게 더 많은 취약 기능들을 트리거시키고 그거를 테스팅해보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코드 커버리지라는 거를 도입해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코드 커버리지가 높다. 그러면 더 많은 기능이 트리거 됐다. 즉, 그러면 크래시를 찾을 확률이 더 높다라고 전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구현하기 위해서는요, 이제 인스트루먼트라는 걸 쓰고 있는데, 이거는 코드 커버리지를 측정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에 삽입을 하는 일련의 코드입니다. 그래서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요 블록을 기준으로 보통 넣게 되는데 맨 처음에 어떤 특정 코드를 넣어놓고 이게 실행이 되면 아, 이 블록에 들어왔구나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퍼저가 해당 블록의 커버리지가 채워졌다라고 판단하는 촉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커버리지 가이드 퍼징이라는 거는 코드 커버리지를 기반으로 인풋의 유효성을 어느 정도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얘가 그냥 뭐 에러 핸들링이 돼서 버려지는지 아니면 실제로 뭔가 처리가 되는 건지를 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의미 있는 값에서 집중적으로 테스팅 해보기 때문에 가장 인기가 많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얘도 이제 사실 해피엔딩이진 않아요. 얘도 단점은 있는데 이제 크게 단점이 세 가지가 있는데 알고리즘, 체크성, 그리고 어, 검증 과정 요 세 개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이제 요거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AFL++의 뮤테이션 기법을 들고 와봤는데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며칠 전에 4.0 버전이 출시가 됐죠. 근데 일단 그거랑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전 버전들에 대한 얘기고 일단 크게 세 개를 볼 수가 있는데 비트 플립, 아리스메틱 뮤테이션, 그리고 블록 베이스드 뮤테이션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비트 플립은 말 그대로 비트를 플립하는 거죠. 1010이면 0101 뭐 이런 식으로 가게끔. 그리고 아리스메틱 뮤테이션은 그 비트 연산들을 대상으로 특정한 수학적 공식이든 뭐 계산 과정이든을 통해서 다시 뮤테이션을 하는 방법이고 마지막으로 블록 베이스드 뮤테이션은 뭐 예를 들어서 12바이트가 들어왔다 이러면 그거를 하나의 뭉탱이로 보는 게 아니라 4바이트씩 잘라서 3개의 블록이 있고 그 3개의 블록을 가지고 뭐 이리쿵 저리쿵 잘 해보자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느낄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랜덤하게 진짜 덤퍼징을 하는 것보단 나은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뭔가 그렇게 막 고등한 과정이진 않은 그런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뭐 체크썸이나 특정 알고리즘을 통해서 검증 과정이 존재할 경우 성능이 되게 크게 떨어지게 됩니다. 뒤에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실제로는 뭐 헤더 값에서 뭐 특정 구간의 길이를 다시 확인을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하는 거는 AFL++는 사실상 그렇게 맞춰서 퍼징을 할 수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한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론이에요. 본론이 이제 저는 작년 BOE 프로젝트로 드론에 대한 취약성 분석을 진행을 했는데요. 그거에 대한 내용을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먼저 드론 통신 구조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드론이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이제 조종기를 가지고 이렇게 막 조종을 하는 걸 보통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도 당연히 맞는데, 뭐 그런 거 말고 드론쇼나 아니면 농업용으로 사용을 하는 것들을 보면 정해진 어떤 루트를 꼭 가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직접 조종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에 어떤 프로그램에 연결을 시켜서 이거를 구동을 시킵니다. 뭐 미션이라고 하긴 하는데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그래서 컴퓨터로 연결이 되는데 그 상태에서 무선 통신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뭐 여기에 GCS라고 써놨는데 이게 그 프로그램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GCS가 뭐 왼쪽으로 움직여라, 오른쪽으로 움직여라 하면 드론이 받아서 그거를 수행을 하는 게 되고 그리고 반대로 드론도 뭐 나 잘 수행했다 혹은 뭔가 문제가 생겼다 이런 거를 전송하는 과정이 GCS로 돌아가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몇 가지 더 봐야 될 점은 이 통신을 할 때 매브링크 프로토콜이라는 걸 사용을 한다는 점, 그리고 드론이 처리할 때는 뭐 펌웨어랑 뭐 하드웨어로 굳이 나눌 수가 있는데 그중에서 펌웨어에서 대부분 처리를 한다는 점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매브링크를 쓴다. 요거 하나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중에서도 이제 저희는 오늘 발표할 내용은 어떤 시각에서 보냐면 이 어태커가 드론의 입장에서 GCS한테 통신을 할 때 뭔가 이상한 값을 보냈을 때 GCS가 이상한 짓을 할까? 라는 물음으로 시작이 된 거였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하는구나를 들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다시 뒤로 돌아가서 그 어태커가 결국 GCS를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노트북이 사용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드론이 직접 보내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결국 인풋 값을 집어넣는 거니까 이거 퍼징하자라고 해서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AFL++는 일단 상용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친구라서 선택을 했었고, 근데 이거를 하려고 하니까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일단 첫 번째 문제는 기본적인 AFL++랑 저희가 진행을 하려는 어떤 환경과의 차이점이었는데, 일단 기본적인 흐름은 어떻게 되냐면 AFL++가 소프트웨어를 실행을 시켜요. 그 다음에 지가 테스트 케이스를 집어 넣어놓고 얘가 뭐 죽는지 잘 실행이 되는지 확인을 하고 아까 전에 보여드린 그 도식처럼 잘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드론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실행시킨 다음에 그냥 무작정 집어넣는 게 아니라 TCP, UDP를 통해서 무선 통신을 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을 일단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 그게 일단 첫 번째 문제였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매브링크 프로토콜을 사용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모든 프로토콜이 그렇듯이 이 친구도 헤더가 존재를 했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엔 체크섬이 존재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밑에 보이는 이 부분이 이 매브링크 버전 2의 프레임입니다. 근데 이게 여기 회색 부분 빼고는 다 검사를 해요. 뭐 STX 같은 경우에 이게 값이 진짜 맞는지, 이 랜 같은 경우에 실제 길이가, 페이로드의 길이가 맞는지 이런 거를 다 확인을 하는데 사실 AFL은 이 구조를 다 맞춰줄 능력은 전혀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봤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1번에 대한 해결책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그 1번에 대한 해결책을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제 포크 서버라는 거를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AFL이라는 거는 포크 서버라는 거를 써가지고 퍼징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게 뭔 소리냐? 요 그림을 이해를 하면 이해가 되는데 이 그림이 너무 더럽죠. 근데 정신을 잘 잡으시고 따라오시면 얘가 퍼져고요. 요 핑크색 요 박스가 그 타겟이고요. 그리고 이 그 격자판으로 되어 있는 친구가 공유 메모리입니다. 그래서 퍼징을 시켜서 어떻게 저렇게 타겟한테 먹이면 그 결과가 공유 메모리에 기록이 돼요. 그래서 그 기록한 값을 다시 AFL에 들고 와서 거기에서 다시 또 판단을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타겟을 보면 타겟이 단순히 그냥 실행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인스턴스가 있고요. 그 사이에서 포크 서버를 통해서 다 구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렇다는 거는 이게 그냥 우리가 뭐 실행을 시킬 때 포크 서버를 통해서 실행을 시킨다는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들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어차피 포크 서버한테 넘겨줄 거면 우리가 중간에 중간자처럼 낑겨 넣어가지고 다시 보내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드론은 이제 그 GCS 이게 그 용어 정리가 조금 덜 돼 있는데 GCS는 이제 종류고요. 그 GCS 종류 중에 저희가 타겟으로 잡은 프로그램의 이름이 QGC입니다. 이거 조금 헷갈릴 것 같아서 얘기를 하고 갈게요. 그래서 아무튼 드론이랑 GCS는 이제 고정된 포트로 항상 통신을 했고요. UDP로 통신을 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AFL 포크 서버랑 통신하는 과정을 조금 수정해서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희가 생각을 해낸 방법은요. AFL이랑 QC가 이렇게 통신을 하고 있으면 단순히 이렇게 통신을 시키는 게 아니라 UDP 서버를 하나 열어놔서 이 AFL이 일단 만든 데이터를 UDP 서버가 받아서 그 값을 다시 QGC한테 보내줬어요. UDP 패킷을 통해서. 그렇게 되면 AFL 입장에서는 나는 제대로 보냈어 라고 생각을 할 거고 QGC 입장에서도 나 제대로 받았어 라고 생각을 할 테니까 일단 그거는 그런 방식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네,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AFL 같은 경우는 오픈소스다 보니까 저희가 그냥 소스 코드를 뜯어 고쳐가지고 이제 모디파이를 했고, 이 내용은, 네, 너무 내용이 길어져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다 좋은데, 여기서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이제 두 번째 문제였던 헤더랑 체크성을 전혀 맞춰주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정상적으로 잘 처리되는 패킷을 시드로 넣어줘도 그 페이로드 부분이 하나라도 바뀌게 되면 체크성 완전히 달라지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특정한 어, 페이로드 부분하고 헤더 부분들을 몇 개 끌고 와가지고 알고리즘을 통해 또 계산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어, 이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희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니, 어차피 UDP 서버로 중간에 경유를 해서 가는데 이 UDP 서버에서 이 전체를 다 뮤테이션을 시키는 게 아니라 여기 페이로드 부분, 이 회색 부분만 뮤테이션을 시키고 나머지 부분은 이 UDP 서버가 만들어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헤더 부분 같은 경우에는 크게 뭔가 구현할 건 없어서 그 틀을 맞춰주는 역할만 했고요. 근데 이게 나중에는 되게 좋았던 게 이런 식으로 플래그를 저희가 다 직접 만들어서 다 같이 합쳐서 보내는 식을 택했거든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각각 플래그를 어, 저희가 원하는 변수로 삼아서 돌릴 수가, 그 한 플래그, 뭐냐, 필드만 정해서 테스팅을 해볼 수가 있었어요. 아무튼 그런 점이 조금 더 좋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체크성 같은 경우에는 특정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는데 이 crcc16 mcrf4xs 이 함수를 썼는데 요건 이제 감사하게도 누군가가 파이썬 라이브러리로 구현을 해놨길래 네, 감사하게 잘 글고 와서 썼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했을 때 잘 나왔냐라고 했을 때 일단 뭐 표면적인 답변으로는 예스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커버리지 가이드 퍼즐이니까 이게 정말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처음 이 AFL을 보셔서 이게 뭐 어디를 봐야 되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여기 토탈 크래시라는 부분을 보시면 돼요. 여기 68 유니크, 61 유니크라고 보이죠? 그러니까 68개의 다른 크래시를 찾은 거고 얘는 61개의 다른 크래시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게 돌아간 시간도 보면 하루 9시간, 이거를 21시간, 이 정도면 되게 별로 막 많이 돌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약간 아침에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이걸 봤는데 약간 뒷목 잡고 쓰러질 뻔했는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어 그러니까 아닌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크래시를 안 일으키는 것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10중 8구였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슬픈데 이게 왜 이런 거지? 라고 해서 분석을 시작을 해봤는데 이제 한 줄 요약을 하자면 이 AFL 퍼징을 돌리기 위해서 저희가 환경 설정을 좀 바꿔놨어요. 근데 실제 프로그램은 앱 이미지라는 어떤 파일 시스템을 써서 구동을 시키는데 퍼징을 하기 위해서 저희는 소스 코드를 긁고 와서 Qt라는 거를 밑에 기반으로 올려서 이제 빌드를 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AFL이 QGC에 대한 크래시를 잡는 게 아니라 Qt의 크래시를 같이 잡아버리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는 저희의 스코프가 전혀 아니기 때문에 사실 네, 오탐이 너무 많아진 거죠. 그래서 그런 슬픈 상황이 있었고, 그리고 그나마 찾아낸 크래시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직접 만든 커스텀 퍼저의 듀플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리고 이게 이렇게 했을 때 당시가 정말 막바지였어가지고, 몇 주 안 남은 상황에서, 나오긴 했는데, 뭔가 새로운 게 나왔다거나 그러진 않아서, 그냥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그 커스텀 퍼저나 열심히 만들어라. 라고 해서 이제 그 커스텀 퍼즐을 더 진행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났으니까 나중에 조금 더 시간이 여유로워진다면 이 탐지를 하는 스코프를 더 줄이는 방법을 생각을 해서 그거를 실제로 구현을 해낸다면 되게 좋은 결과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만들었다는 커스텀 버전은 뒤에 규창이가 또 발표를 할 거긴 하지만 이렇게 기터브에도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씀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그래서 뭐 찾았냐? 라고 물어보시면, 네, 다행히도 뭔가 찾기는 했어요. 근데 듀플이라고 했잖아요. 그때 찾은 취약점 중 하나 POC 이제 영상을 들고 와봤는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제 하나 뭔가 알려드리면, 이제 왼쪽은 빅턴 PC고, 오른쪽은 어태커 PC예요. 근데 어태커 PC라기보다는
어태커는 이제 드론에 연결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빅텀은 이제 QGC, 그러니까 그 노트북에 깔려있는 그 프로그램을 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드론이 노트북을 공격하는 시나리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GCS라는 프로그램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을 보시면 공격자가 미리 그 POC를 일으키는 모듈을 하나 심어놨어요. 그래서 어택 GCS라고 저희가 구현을 했고 그걸 통해서 패킷을 보내면 이렇게 크래시가 뜨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뭔가 찾기는 했었는데 근데 뭐 빨간 글자들이 뜬 건 알겠다. 근데 이걸 가지고 뭘 할 수가 있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이제 이런 시나리오가 가능합니다. 아까 전에는 어택 GCS로 특정한 모듈을 구현을 해놨었죠. 그거를 미리 준비를 해서 이제 그게 노트북과 연결이 됩니다. 드론이. 근데 그러면 이제 노트북의 입장에서는 그냥 드론이네 하고 통신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공격이 수행이 된 거였고 크래시가 발생을 하거나 혹은 더 나아가서 RC 같은 게 일어날 수도 있겠죠. 저희는 이제 스택 오버플로우 정도로만 끝나가지고 뭔가를 더 하진 못했지만 만약에 RC였다면 드론이랑 연결 한 번 했다고 권한이 뺏겨버리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느낀 점은 일단 괜히 기승전결 퍼즐이라는 말이 나온 게 아니라는 걸 느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과정을 했던 것들이 다 목적이랑 스코프를 줄여가면서 해냈던 거기 때문에 내가 뭘 원하는지를 항상 잘 알고 있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존에 있던 기술이라도 새로운 환경에 맞게 변형하는 건 정말 딴판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한 줄 요약하면 그냥 AFL 적용해봤다 이건데 네, 그 내용이 한 줄이 전혀 아니라는 거 알게 되었고, 그리고 늦은 시간까지 네, 같이 있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뒤에는 이제 저희 팀원 규창이가 좀 더 저희 프로젝트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하게 될 텐데, 그것도 열심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저희 프로젝트 내용이 다 공개가 되어 있거든요, 깃허브에. 그래서 놀러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